여러분들은 혹시 LG에서 나왔던 스마트폰을 써본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주변의 지인들은 꼭 한 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때 삼성과 LG 이 두 개의 기업이 대한민국 스마트폰 제국을 꿈꿨던 시절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고 왜 LG는 사업을 접게 됐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LG의 전성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LG라는 이 기업이 사실 삼성과 옥신각신 굉장히 이 치열한 관계였습니다. 2012년에 LG 옵티머스 G를 출시하면서부터 이 전성기는 시작됩니다. 첫 퀄컴 스냅드래곤 S4 프로를 탑재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글로벌 시장에 발매해서 된 거 아니야?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부터 패권 싸움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게 된 겁니다. 2013년에 LG G2가 나오게 되면서 후면 버튼 디자인, 얇은 베젤, 그리고 배터리 성능이 향상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호평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LG가 야, 이거 좀 잘 팔리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 기술 혁신을 해보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라면서 LG G4가 2015년에 탄생하게 됩니다. LG G4와 V10을 동시에 출시를 해요. 카메라 기능을 강화하고 V 시리즈를 출범했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라인업이 더 생겼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2013년부터 2015년 이 사이에 이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이 탑5 안에 들어가게 돼요. 물론 이제 삼성과 옥신각신 하게 되고 애플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때 당시는 사실 스마트폰의 버블 경제 상황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다양한 이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국내에서는 유일한 삼성의 경쟁자로 인식이 됐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에 대항할 브랜드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견제해 줄 수 있는 어찌 보면 선의의 경쟁자 역할을 해줬던 것이 당시 LG였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점을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지금의 삼성의 루트와 너무나도 동일하다. 우선 G 시리즈, V 시리즈, X 시리즈 시작하면서 라인업이 난잡해지기 시작해요. 어디서 많이 봤죠? 모델명, 타깃층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모호해지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G 시리즈가 V 시리즈보다 X가 더 좋은 거야? 이거 뭐지? 왜냐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LG 시리즈로 넘어가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무리 쇠퇴한다고 시작을 하더라도 넘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라인업이 어떤 프리미엄 라인업이고 뭐가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G 시리즈는 뭐가 다르고 V 시리즈는 뭐가 다르고 이런 상황. 그리고 두 번째, 마케팅과 네이밍 전략을 완전히 깔아뭉개면서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G 플렉스, V10 이런 독특한 제품들을 우후죽순 출시하기 시작해요. 기술 혁신을 내걸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요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소개를 막 해줘요. 야, 우리는 이런 기술도 돼. 우리 이제 핸드폰 곡선 레전드 나온다. 근데 소비자들에게 이거를 왜 소비자들이 구매해야 되는지 그 명분을 주지 못했어요. 그걸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갤럭시의 자극적인 마케팅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사실 LG가 맥을 못 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소프트웨어 최적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버벅임, 발열, 배터리 성능 저하, 업데이트 지연 이런 사용자 불만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드웨어에만 신경을 쓰고 소프트웨어에는 약간 등한시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구글과 협업을 실패합니다. 자발적으로 자체 제작한 UX와 OS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삐그덕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빅데이터가 소프트웨어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빅데이터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봤으니까 어떤 것들이 실패 요인이고 이런 것도 알 텐데
문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빅데이터가 없는 상태로 점점 기기들을 출시하기 시작해요. 네 번째, 기술 시험의 역효과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초 모듈형 스마트폰 LG가 만들었어요. 이거 구글 아닙니다. 후면 터치 G2 나왔죠. 그리고 롤러블 듀얼 스크린. 이거 빛을 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공장에서 출하되지도 못한 상태로 사업부가 말아먹게 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이 자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차피 중국 스마트폰들은 프리미엄이라기보다는 가성비를 노리는 시장들이고, 근데 LG는 반면에 프리미엄을 좀 이렇게 자처하던 그런 브랜드가 아니었어? LG는 당시에 프리미엄도 아니고 가성비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비싸다 그래서 그렇다고 뭔가 갤럭시보다 뭔가 더 나은 것도 아닌,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에 빠집니다. 그때 당시에 같은 100만 원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노트 시리즈가 어마어마했죠. 펜이 안에 들어가 있어? 심지어 버튼에 터치도 돼. 오마이갓.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근데 LG 이거 살 바에는 그냥 노트 사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되면서 요렇게 완전히 꺾여버리게 되죠. LG가 그때 아마 느꼈을 겁니다. 이거 뭔가 지금 잘못 흘러가고 있다. 근데 어디서부터 이 단추를 잘못 끼웠는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제가 굉장히 지금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삼성에 대해서 분석했던 그런 것들과 과거의 LG 스마트폰 사업부의 이 행적, 거의 미러전 수준의 행적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거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삼성의 지금의 행태, 지금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손을 쓸 방법이 없어요. 하드웨어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유사하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2021년 4월에 결국 LG는 스마트폰 사업부를 공식 철수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시사하는 거냐면, 당시에는 그래 뭐 LG가 뭐 아쉽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조금 더 분석적인 측면으로 보자고 한다면 삼성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회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뭔 짓을 해도 이거를 객관적으로 견제해주면서 바라봐줄 회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글로벌 브랜드 중에서 처음으로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는 문제가 벌어져요. 물론 이제 뭐 모토로라도 있고 노키아도 있고, 근데 걔네들은 사실 이 정도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만들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 논란이 됐습니다. 야, 나 LG 스마트폰 어제 샀는데 지금 철수하면 어쩌자는 거야? 이거 AS 어떻게 할 거야? 이거 OS 어떻게 할 거야?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LG가 그래, 우리 4년 동안 AS 해줄게. OS 업데이트도 일부 기종에 한해서 우리가 꾸준히 해줄게.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슬슬슬 사라지다가 이제는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되고 2025년 현재 아예 다른 쪽으로 가전이나 아니면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 눈을 많이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잘한 것 같아요. 빠른 메타 인지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중하는 바입니다. 이제 삼성을 대신한 이런 실험 장소 역할을 해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롤러블, 픽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기술들을 삼성 대신해서 LG가 직접 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소비자 반응을 사실 삼성은 돈 안 들이고 본 거거든.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철수까지 해줘?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쌓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품 만들면 되겠네? 요렇게 됩니다. 그게 지금의 삼성이 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삼성이 그 당시에 그 많은 것들을 혼자 다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이런 거는 실제로 삼성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롤러블 스마트폰 빛도 못 봤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너무 선진 기술이었어.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사람들이 무식해서 못 받아들였다 이게 아니라, 저는 그 기술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확신을 좀 만들어준 그런 계기였다. 왜냐면은 그 롤러블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가 떠돌고 나서 사람들은 이 액정이 휜다고 라는 부분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증폭됐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폴더블 시리즈를 내놓을 때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LG가 이미 나 대신 프라이팬에 버터 먼저 발라줬으니까. LG가 사업부를 접은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LG가 사업부를 접은 거는 그냥 삼성한테 좋은 게 아니라 삼성을 대신해서 시장 분석까지 해준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삼성이 분명히 여기서 뭔가 보고 느낀 게 있어야 됐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LG 스마트폰에 어떤 추억이 있으신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저는 사실 LG 스마트폰을 써본 적은 없어서 저는 추억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걸 느꼈을까요? 기술이 좋다고. 장인 정신 하나만으로 밀어붙이면 망한다라는 걸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는 이것과 마케팅과 스토리텔링 이 3박자 한 번에 맞아 떨어져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걸 우리는 LG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마케팅 이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케팅을 구성하고 기획하는 이런 거는 사실 요즘 현대 기업 사회에서는 이거는 그 해당 기업의 역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로 마케팅을 치밀하게 그리고 이렇게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요즘에는 심지어 주식시장에도 반영이 되죠. 이 마케팅이라는 거는 예전에도 물론 그 의미는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만 요즘은 그 기술 개발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이 마케팅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여기서 국내 기업이 마케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 마케팅을 단순히 소비자를 그냥 자극시키는 자극물 정도로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게 광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카피라이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뭐 포스터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형식이든 간에 그 마케팅 수단을 그냥 단순히 정말 그 단순히 예전처럼 그냥 고객의 지갑을 당장 열게 만들기 위한 그런 용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국내 마케팅입니다. 이 해외 기업들 한번 볼까요? 애플.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그 자료에 의하면 훨씬 삼성보다 적은 예산으로 더욱더 막대한 마케팅 효과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돈을 쓰잘데기 없이 갖다 버리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어떻게 하고 있죠? 돈을 갖다 부어요. 때려 박습니다. 몇 천억씩 갖다 부어요. 근데 이게 멀리 바라보는 사람들. 나는 오늘 핸드폰 바꿔가지고 나 2년 뒤에 바꿀 거야.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설득할 수 있으려면 그 무언가, 그러니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예술적인 그 무언가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저는 이제는 이 스마트폰 시장을 그냥 단순히 기계를 팔아제끼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술품을 파는, 예술품을 파는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셋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나죠. 그러면서 동시에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의 애초에 기업 자체의 역량, 파워도 달라집니다. 저는 이 점을 국내 기업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래 볼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멀리 볼 줄 아는 사람과 멀리 볼 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아둔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좀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볼 거고, 더 나아가서 왜 과연 국내 기업은 뭐 테슬라나 이런 데 보면 막 기업가치 1000조 막 2000조 막 이러잖아. 대한민국의 브랜드들은 그렇게까지 가지 못할까까지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포였습니다. 안녕.